안녕하세요, 여러분. EGS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은 정적 용량 센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죠. 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오늘 정적 용량 압력 센서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이게 응용되는 분야는 어디인 거냐? 봤었을 때 산업계 전반에 다 적용이 되고요. 특히 이제 TPMS라는 건 자동차 공기압 센서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 혈압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헬스케어라는 건 뭐 일종의 그 심박수 측정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런 그 정적 요양 센서가 그 활용되는 포인트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정종량 그 압력 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제를 어떤 걸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종량 센서의 그 효과가 극대화되느냐 아니면 뭐 이제 오차 범위, 분해능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좌측에 있는 건 소이 웨이퍼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간에 절연막이 들어가 있고 위에가 이제 크리스탈 레이어라고 해서 거기다 이제 패터닝을 하고, 그 밑에 그 또 실리콘 웨이퍼가 있는데 거기에다가는 이제 일단 자기가 새기고 싶은 뭐 패턴들을 이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유 웨이퍼하고 이제 이런 글라스 브론 33의 재질을 이제 사용하는 거하고 단가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제작 공정이 소유 웨이퍼보다는 되게 단순하고 용이하죠. 여기서 핵심은 다이아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할 거며, 다이아프레임의 그 두께, 그 다음에 재질,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을 이제 스트럭처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센서의 그 이제 성능이 좌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램 센서 기반으로는 저압, 중압, 고압 뭐 이렇게 이제 분류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각각의 용도에 맞춰서 그 분해능에 이제 또 오차 정도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선 좌측 현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될 또는 향후에 이제 반영될 부분하고 이제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봤었을 때, 응력이 이제 작용하기 전후의 그림은 이제 평평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휘어졌었을 때 당연히 이제 전류 전압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제 그 캐비티 홀에 보면 이제 그 다이아프레임이 이제 좌측면에 있는 건 재질을 이제 실리콘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SiO2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이제 다이아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거고, 굳이 SiO2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기재들을 많이 이제 사용해서 요즘에는 그 될 수 있으면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그 오차 범위를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게 대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세라기보단 추세입니다. 트렌드입니다. 자, 이거는 그 고압의 정종량 센서, 압력 센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식도 스케매틱을 이제 첨부해 드린 건데요. 대략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 이제 그 플로우 시퀀스를 짜서 이제 설계자가 어떤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스키미가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뭐 대중소이하고 어떤 재질과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으로 설계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의 이제 압력을 검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차하고 그 분해능, 레졸루션, 특히 센서는 그 선형성 이런 측면에 이제 많은 포커싱을 맞춰야 되겠죠. 또는 화면을 보고 참고 바랍니다. 자, 응력이라는 게 뭘까요? 응력이라는 건 외부에서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뭐 사람들이 또 뭐 유식한 말로 뭐 영수 모듈러스 뭐 이러는데, 사실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다 응력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피처 A를 보면 그 다이아프레임이 이렇게 반듯하게 서져 있죠. 그런데 피처 2를 B를 보게 되면 다이프레임이 외부 응력에 의해서 휘어진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스위칭 작용을 해서 회로는 휴스톤 브릿지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휴스톤 브릿지는 R1, R2, R3, R4의 저항값이 동일해서 평행을 유지하는 건데, 만약에 RX의 값이 이제 틀어질 경우에 이렇게, 그러면 B처럼 외부 응력이 작용해서 그 저항값이 이제 변화가 생길 경우에 A, B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러면 곧 그게 입력 트렌드 주사의 정기적 신호가 되는 거고, 출력은 출력 트렌드 주사가 이제 압력의 단위 킬로파스칼 또는 파스칼의 단위로 이제 변형을 해서 나타나 주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최종 이제 그 정종량 압력 센서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은 어떻게 되고 모델링이 어떻게 돼서 결론이 어떻게 난다, 뭐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신구 그 캐비티의 그 전이는 이제 안쪽에 있는 전이는 0이죠. 표면에만 전이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표면의 전이가 이제 존재할 경우에 유전체의 두께 조건에 따라서 그 전이차가 크게 발생하고 작게 발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유전체의 두께를 좀 더 크게 넓게 해주면 큰 출력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전체의 두께를 작게 하면 작은 출력을 내보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곧 이거를 연동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압력의 범위가 작은 거는 유전체를 좀 작게, 두께를 작은 걸 쓰면 되는 거고, 압력의 범위가 넓은 건 유전체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사용되는 그 유전체로 보면 기제를 뭐 PDMS를 사용한다, PZH를 사용한다, 뭐 실리콘 계열의 그 이제 토성 가공해서 이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존에는 많이 이제 현재도 물론 사용하고 있지만 상용화되고 있지만, 점차 이제 그 심필름 박질로 좀 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게 대체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우측 하단에 보면 유전체의 두께가 다른 경우에 표면전이, 같은 경우에 표면전이 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샘플로 계산해 본 그런 공식을 있죠. 그렇게 이제 대입을 해보면 그 유전체가 있을 경우에 그 이제 그 두 개의 도체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정정 용량의 그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Q는 CV이고 C는 V분의 Q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캐피시터의 용량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걸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겠죠.
자, 대부분 뭐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뭐 가스 검출 센서, 그 각변이 센서, 자이로 센서 등을 제외를 하면 대부분 이런 휘소물일치 방식의 회로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휘소물일치 방식은 Rx 값을 구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그 우측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R1, R2, R3, R4의 값이 평형일 때는 2와 3 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제 외부 응력이 작용해서 Rx 값이 만약에 R3 값이 이제 Rx라고 쳤을 경우에 R3의 값이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 전압 분배 법칙, 그러니까 합분의 곱이죠. 그러면 합분의 곱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흐르는 전류를 이제 곱하게 되면 얘를 이제 알 수가 있게 되죠. 출력을. 그래서 보면 2번과 3번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출력값이 되는 거죠. 출력을 그러면 입력 트렌드 주소가 발생을 시키고 그거를 출력 트렌드 주소가 파스칼 단위 또는 킬로파스칼 단위로 환산을 해서 포뮬러를 해서 내보내주는 게 그 센서 트렌드 주소의 원리고 휴스턴 브릿지 방식은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정정 용량 센서의 그 유전체로 그 PDMS 또는 PZT 그 다음에 PVDF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요거를 이제 대체하는 신필름 막들들로 정정용량 센서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그 PDMS나 그 PZT 이런 실리콘 계열의 물질들을 이렇게 이제 다공성으로 이제 그 금형에다 수성 가공을 해서 경화시키고 이러는 데는 제조 공정 경비도 그렇고 너무나 이제 그 로스가 많이 걸리죠. 그리고 그 균일하지가 못하다는 그 단점이 있죠. 균일하지 못하다는 건 곧 센서의 그 토러런스 오차가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센서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저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어떤 심플한 막지들로 이렇게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서두에 이것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런 그 정용량 캐패시티브 프레지어 센서는 그 바이오 또는 헬스케어 쪽에도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추세라 그랬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휴대폰에 보면 뭐 심박수 측정하고 혈압수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 나오죠. 다음에 이제 자이로 센서 같은 경우는 휴대폰이 뭐 우리가 화면을 고정하고 있으면 그 이게 화면이 이렇게 변화되지가 않는데 화면 변화 각도를 이제 클릭하면 자유자재로 이제 각변이가 일어나면서 변하죠. 그런 것처럼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 보면 요즘에 그 램프 센서의 기술이 이제 되게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도 지금 보면 예제에 보면 PDMS를 많이 사용했는데 뭐 다른 막실로도 요즘에는 많이 이제 대체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오른쪽 손목에 이렇게 차고 있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웨어러블 이제 옷처럼 입는다고 해서 웨어러블 이제 서비스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휴대폰하고 연동되는 거니까 IoT 서비스까지 같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또는 뭐 유비쿼터스라고도 말을 하고요. 자, 이처럼 웨어러블 서비스가 되는 그 정중량 감각 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람의 어딘가에 뭐 팔목이라든지 팔뚝이라든지 아니면 뭐 목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이제 약간의 이제 사람이 옷을 입는 것처럼 체결이 되겠죠. 그러면 정중량이 변하는 걸 캐치를 해내서 그거를 이제 심박수로 표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압력의 단위로 표현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혈압의 단위로 표현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이제 트렌드 주사가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중량 센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아이템을 준비해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